이분과 함께하는 영상들의 댓글에는 요즘 들어서 항상 이런 댓글은 꼭 달립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사님의 방송을 보고 그리고 투자 전략 보고 다시 한번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매수 기회로 삼았습니다. 라는 공통적인 댓글들이 참 많이 달리는데요. 그만큼 좀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또 마음을 잡아주는 분이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인 투자자들 힘든 거야 이사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고 네. 지금 시장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의 급락들 말하자면 당연히 테이퍼링, 환율, 수급, 변이 바이러스 다 갖다 붙일 수는 있는데 네. 좀 어떻게 읽고 계시고 여기서 더 하락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이런 악재들을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닌데 확실히 그 예전과 다른 게 좀 받아주는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차피 사실 외국인 기관이 파는 거는 일상입니다. 이건 뭐 작년 코로나19 이후부터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주식을 산 것만 해도 거의 140조 원 정도 샀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외국인 기관이 판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매수 강도 자체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개인 투자분들 예전에 좀 공격적으로 위로 올리면서도 사주셨는데 요새는 좀 약간 개인 투자분들이 약간 이제 공포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약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깔아놓고 사는 그런 물량들. 그러니까 어제도 장중에 보니까 그 기업들 주가가 이렇게 그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큰 물량이 아닌데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나오는 게 확실히 이제는 좀 매수의 힘이 좀 약화된 상황이 아니었나. 근데 그런 상태에서 자꾸 이런 좀 불편한 이슈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좀 휘청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역시 시장이 또 올라가려면 뭔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좀 악재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가장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건 이제 사실 지난주까지는 저는 삼성전자였다고 봐요. 네. 메모리 반도체. 근데 삼성전자 이제 더 이상 밀리진 않거든요. 어제 그 급락장에서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낙폭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는 얘기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안 좋은 걸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가 올라가려면 이제는 좀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조금 이제 그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고 아 이거 선반영 됐다 아니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식의 좀 인식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냐면 아니 테이퍼링은 우리가 모르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연준이 지금 그 다시 이제 사람이 좀 뭔가 기운을 차려서 밖에 나가서 이제 뛰려고 하는데 또 몸이 갑자기 좀 안 좋아졌어요. 그 상황에서 연준이 좀 부축도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나몰라라 하는 거죠. 자꾸 위원들이 이상한 얘기만 하니까. 야, 뭐 너 어차피 좀 시간 지나면 다시 일어설 거잖아. 맞아요. 너가 알아서 해. 우리는 빨리 내 갈 길 가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짜증이 난 거죠.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로 따지면 울어버린 거죠. 네. 예, 때를 쓰다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증시가 좀 이렇게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사실 미국 증시보다도요 아시아 증시에 안 좋은 게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비중이 또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피크아웃되고 좀 꺾인다 그러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미국이 경기 부양은 안 할 망정 갑자기 그 통화 정상화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생각보다 또 빨라요. 내년 초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뭐 11월, 12월 얘기가 네.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흔히 하는 말로 텐트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퍼 텐트럼이 지금 아시아 증시 중심으로 어제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분명한 건 이제 이게 다 어느 정도 노출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증시에 저는 충분히 좀 반영은 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8월 26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웰 의장의 좀 연설이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 거기서 얘기들이 나올 텐데 분명히 저는 좀 시장 달래기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이번 FOMC 의사록에서도 공개가 됐지만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빨리 조기 테이퍼링 해야 된다고 했지만 정작 그 파웰 의장은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를 더 확인해 봐야 된다. 네.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 그러니까 그동안의 스탠스를 바꾸진 않았어요. 다른 연준 위원들이 좀 약간 매파적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좀 증시가 흔들렸는데 어쨌든 8월 26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웰 의장의 좀 완화된 발언이 나올지 그게 또 나오면 증시가 또 한번 안도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설사 뭐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경로가 가더라도 어제 폭락으로 좀 반영은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도 그냥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근데 더 이상 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좀 너무 시장에 대해서 좀 공포감은 갖지 말자.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준 내에서도 테이퍼 텐트럼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반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사인을 줬는데 네. 시장에서 이제 공포감으로 확 와버리다 보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냥 울어버린 상황이 된 거고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열릴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미팅 또 기조연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려볼 텐데 어제 그 박재영 차장께도 똑같이 질문을 드렸던 게 지금까지 과거를 봤을 때 외국인의 국내 증시 지분율이 한 31%가 마지노더라. 네. 지금이 한 32%니까 거의 다 온 거 아니겠냐. 뭐 끼케야 이제 4조 원 더 팔고 나머지는 이제 살 때도 됐다. 뭐 이렇게 희망회로는 돌려봤는데 좀 이 숫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 근데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다고 무조건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여러 번 그런 흐름들이 나왔으니까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지분율이 31%까지 떨어지면 이제 앞으로 5조 원을 더 팔 수 있다라고 하는데 5조 원이면은 이제 하루에 한 2천억씩 팔면 한 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에요. 사실 그동안 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2천억씩 꼬박꼬박 팔았어요. 올해 연초부터 딱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도 수치는 뭐 앞으로 10조, 20조가 더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여기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이제 31%까지 이거 5%, 그 5조 원이니까 그러면 다음 달까지 팔면 이제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만큼 역대급으로 많이 팔았고 팔 물량은 좀 급하게 또 많이 팔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팔았던 것 중에서 지난 한 2주 동안 주식을 판 것만 해도 7조 원이 넘어요. 네. 쏟아 부어버렸어요,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우리가 31%뭐 지분율 이걸 떠나서라도 우리가 과거 경험상 봐도 이런 대량의 매도가 나오고 나서는 당연히 잦아들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쏟아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저는 좀 순매도는 이제는 좀 진정될 그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 사실 어제도 오전에 보니까 전기전자를 막 매수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물론 오후에 다 정리는 하긴 했지만 확실히 매도 강도가 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강도 자체가. 물론 어제는 좀 아쉬웠던 게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또 워낙 공격적으로 좀 팔아가지고 좀 그게 아쉽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클라이막스는 좀 지나갔다. 그리고 외국인도 알거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70원까지 왔죠. 거기다가 메모리 반도체 이슈 뭐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급락을 했고 또 테이퍼링 이슈도 일단 어제부로 또 한번 또 출렁이면서 네.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매도는 계속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방을 이렇게 계속 미는 만약에 외국인 세력이라면 또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 계속 밀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또 나올 카드는 거의 나온 것 같거든요. 악재가 나올 만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보다 공격적으로 밀어가지고 뭐 3천을 깬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이 그렇다고 뭐 지금 살 수 있는 스탠스는 아니니까 네. 증시 반등은 좀 제한되겠지만 너무 좀 추가적인 급락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박재영 차장님의 답변과 스탠스가 거의 유사합니다. 뭐 31%, 32% 지분율 이거 가지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확단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지금 이런 악재들이 충분히 많이 반영된 것만큼 어느 정도 바닥권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부분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 제작팀 안에서도 그 이슈 선정을 할 때 항상 고민하는 것이 야 반도체 이제 얘기 질리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쨌거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상 올라가면 그 조회수가 가장 높아서요. 그만큼 많이 갖고 계신다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대형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이제 많이 떨어졌다. 이제 드디어 좀 살 때가 네. 됐나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저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시겠지만 제가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네. 법적으로 금지가 돼가지고 근데 저라면 살 것 같아요. 과감하게. 왜냐하면 뭐 여기서 10% 더 하락하더라도 저는 그 정도 대부분 투자분들이 뭐 이게 자금 여력은 좀 다르시겠지만 10% 하락 정도는 저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산다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또 극단적으로 빠질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혹시라도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정도 각오를 하고 들어간다면 지금 참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여러 가지 지표면에서 지금은 사기가 좀 너무 좋은 게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단기간에 1, 2주 만에 10% 이상 급락하는 경우가 1년에 한 번씩은 나와요.
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2019년, 1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RSI 상대 강도 지수 보조 지표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게 30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1년에 한 번씩 나와요. 삼성전자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사신 분들은 다 수익이 났어요. 거의 한 확률이 90% 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30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기술적 분석을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 그런 이제 기회들이 오거든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는 좀 한 번이 충분히 사볼만 하고 또 펀더멘털 상으로도 지금 반도체 고점 논란이 되게 심하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이 WSTS라는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발표한 거 보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반도체 매출 성장률을 더 올려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건 스탠리의 전망과 좀 다르게 오히려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에서는 내년도 전망도 올렸고 네. 그리고 대부분 비메모리만 그럼 비메모리만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메모리 성장률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매출 성장이 그만큼 잘 나오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대부분 현업에서 이제 그 근무하는 분들이 이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얼마 전에 이석희 그 SK하이닉스 사장님도 네. 아니 현장에서 느끼는 건 수요가 너무 좋다. 예, 요 수요처도 여전히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괴리가 되게 심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이걸 예측하는 기관들이요. 옛날에는 모바일하고 PC는 규격화돼 있고, 1년에 얼마 정도 딱 판매되고 이게 딱 나와요 수치가. 그래서 네. 가격 예상하기가 딱 쉬운데 서버는 공개를 안 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요, 뭐 공개 안 합니다. 자기네 재고 얼마인지. 그러니까 그냥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지금 예측이 막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반도체 투자를 할 때 어차피 지금 빠졌잖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투자 결정을 할 때 4분기하고 내년 초에 만약에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안 좋았어요. 그래도 저는 오히려 사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반영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면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미 안 좋은 걸 충분히 선반영했고 또 과거랑 다르게 사이클의 진폭이 점점 짧아지고는 있어요. 아까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산이 높지가 않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골도 깊지 않다고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수요가 이게 이제 경기가 피크아웃 하니까 수요가 좀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여전히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 왜 수요처 그러니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지금 재고가 일주일밖에 없대요. 네. 그러니까 만드는 족족 나가는데 근데 왜 그 이 반대편에 있는 수요처는 왜 재고가 많다는 식의 분석이 자꾸 나오느냐.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가 꺾여서가 아니라 수요가 꺾어서 뭐 재고가 많아진 게 아니라 지금 부품이 공급이 계속 부족하잖아요. 자동차도. 그러니까 이런 완성품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옛날에 100을 만들었다면 지금 70, 80밖에 못 만드니까 그럼 반도체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완성품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쌓아만 놓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품 공급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이루어지면 당연히 완성품 그 세트 업체들의 그 생산이 정상화되거든요. 그러면 그 재고 쌓아놨던 이제 반도체가 이제 다시 재고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럼 굉장히 또 선순환 구조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 가정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석들도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4분기에 굉장히 그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수요가 네. 꺾인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확인하실 건 누구도 몰라요. 근데 수요가 꺾여서 이런 건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산을 제대로 못해서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된 건지 그거를 좀 한두 달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연말 주가도 결정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저는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에서는 그래도 한번 베팅은 한번 해볼 만하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가지 종류의 반도체가 지금 안 돼서 세트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거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게 정상화가 된다면 좀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그거 좀 반도체와는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폴더블 폰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난번 2가 나왔을 때까지랑은 느낌이 사뭇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왠지 사려는 사람들도 실제로 더 많아진 것 같고 가격도 많이 그렇게 다운을 시킨 거 보면 삼성전자도 이제 뭐 상용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좀 보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에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뭐 그 일부 이렇게 뭐 약간 이제
좀 비싼 모델로 나온 거는 뭐 있어도 주문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예약이 몰렸다고 하고 또 예약 사이트 들어가면 인기 있는 그 컬러는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흥행에 좀 성공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모든 뭐 영화도 그렇고 사실 뭐 유튜브도 조회수 그런 거 보시면 네. 처음에 딱 잘 나와야 그냥 바로 이게 맞아요. 조회수가 확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어느 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책도 마찬가지고 이런 제품들도 초기에 흥행에 성공을 해야 이게 장기간 유지가 되는데 초반부터 별로 흥행을 안 하면 결국에 묻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폴더블 폰 3가 이제 결국엔 뭐 다음 주에 출시를 하니까 그때 판매 데이터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지금 예전과는 다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든 그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확실히 그 전작보다는 좋아졌어요.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 전 저번 주에 한번 그 백화점 가서 진짜 보고 왔거든요. 네. 어떻게 생겼냐 이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폴더블 폰도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기존의 갤럭시 Z 폴드 같은 경우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잖아요. 큰 네. 화면 보기. 근데 저는 그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진짜 이쁘더라고요. 아, 플립. 예, Z 플립이 네. 정말 이제 그 화면도 좀 커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되게 좀 많이 구매를 하실 거는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삼성전자는 사실 순수 메모리 업체는 아니니까 폴더블 폰이 많이 잘 팔린다면 주가에는 당연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이야 스마트폰 바꾸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바꾸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 네. 주위에서도 이거 사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이번에 실제로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분, 반도체 부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 또 어디를 어떻게 공략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25조 원도 돌파를 했고 그런데 이제 걱정인 건 이 자금들의 상당수가 삼성전자로 좀 몰려 있다 보니까 과연 삼성전자 외에 지금으로서 어떤 종목들 접근하는 게 유효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 제공해 주시겠어요? 일단 그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증시가 보통 올라가야 신용 잔고가 늘어나는데 네.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증시가 하락하면 잔고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투자자분들 중에서 기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랑 지금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느낀 게 정말 개인 투자분들의 이게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그냥 역시 좀 묻지마 투자하신 분도 많으셨고 올라가면 사버리고 네. 내려가면 아니다 손절하고 또 신용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오히려 급 나가면 더 열심히 또 살려고도 하시고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좀 늘어나는 게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좀 B2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과거랑 확실히 좀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 가지로 좀 나눠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뭐 기업이나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이번에 그 낙폭과대에 나온 종목들 중에서 가장 1순위는 역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게 역시 반도체. 네, 반도체는 꼭 담아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도 요새 소리 소문 없이 정말 급나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좀 분위기 안 좋은데 이럴 때가 항상 또 기회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친환경주 중에서는 실적 좋은데 못 가는 섹터 중에 하나가 태양광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보시고 이번에 급락장 전에 가장 셌던 섹터가 많은 분들이 2차 전지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미용 의료기기예요. 맞아요. 뭐 리프팅 기기라든가 아니면 임플란트 네. 이런 쪽 관련되니까 헬스케어 쪽에서도 의료기기 이쪽인데 이쪽과 관련된 업체들 이번에 또 가격 싸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낙폭과대주인데 이거는 저는 좀 한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당연히 위기입니다. 뭐 항공주, 면세점 이런 거 누가 보나 막 이런 말씀들 하실 텐데 어제도 보시면 그 물론 이제 뭐 미국은 뭐 항공주나 뭐 레저 업종이 빠지긴 했지만 백신 접종이 이제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10월이면 아마 2번 정도 맞으신 분도 되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자가격 이제 해외로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격리 대상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든지 활동이 자유로워지니까 그렇게 되면 항공주, 면세점, 카지노주 같은 기업들이 그때는 이미 주가가 이미 올라가 있겠죠. 그러겠죠. 벌써.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을 때 사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역시 좀 안전하게 하나 정도는 뭐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고배당주 대표적인 게 증권보험주 같아요. 네. 은행주도 물론 좋긴 한데 이게 정부가 너무 대출 규제를 지금 심하게 하니까 좀 매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보험주 정도 좀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기대가 있는 역시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게 건설주. 네. 건설주도 사실 그 특히 가치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건설주예요. 가격도 싸고 성장 매력도. 근데 요새 또 소리 소문 없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건설주 괜찮고 10월 달에 아마 수소 관련한 경제 정책이 하나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요번 좀 급락장에 포트를 한번 재정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밑에 2차 전지 소재나 카카오뱅크,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라고 보면 네, 될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빠서가 아니라 네. 시장이 이렇게 한번 급락을 하고 나면요 또 시장의 성격이 한번 바뀌는데 2차 전지 소재 물론 너무 좋죠. 내년도까지도 좋은데 일단 가격 부담이 있고 안 빠지더라고요. 예. 이게 시장이 급락하는데도 물론 좋은 거지만 가격 부담이 있고 카카오뱅크는 오늘 MSCI 종가 편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벤트가 끝나가니까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은행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대출 규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리스크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는 너무 스토리로만 간 것 같아요. 숫자도 찍혀줘야 되는데 네. 좀 약간 괴리가 있는데 주가만 올라가서 조금 지금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지금으로서 한 발짝 좀 빠르게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는 많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될 종목군까지 이렇게 추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 전략에도 좀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